최기우는 매주 주말마다 낚시터로 향하는 게 일상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낚싯대를 챙겨 강가에 자리를 잡으면 온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앉아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는 불룩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올랐다. 거울 속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는 날이 잦아졌다. 아내 김윤희는 그런 남편이 못마땅했다. 주말마다 낚시만 가는 게 늘 불만이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고 집안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윤희는 종종 불평했다. 당신, 집에서는 늘어져 있다가 주말만 되면 또 낚시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하지만 기우는 못 들은 척 넘어갔다. 그에게 낚시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기우는 깜짝 놀랐다. 다른 부서의 과장 정민재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배가 나오고 늘 숙취로 얼굴이 부어있던 민재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안색도 좋아지고 슬림해져 있었다. 기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로 다가갔다. 야, 정민재, 너 못 알아보겠다. 살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뺀 거야?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형, 나 주말마다 자전거 타잖아. 동호회 다니는데 거기서 진짜 빡세게 해. 살 빠지는 건 덤이고 재미있어. 그 말이 기훈의 귀에 깊이 꽂혔다. 그날 이후 그는 계속 생각에 잠겼다. 나도 한번 해볼까? 운동 좀 해야 하는데 결국 며칠 뒤 그는 민재에게 다시 물었다. 야, 그 동호회 나도 좀 데려가라. 나도 해보고 싶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형, 미안한데 여긴 소수정이야.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더 안 받는 곳이야. 그 말에도 기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점심자리를 만들어 부탁하고 저녁 술자리에서는 계산까지 하며 매달렸다. 야, 네가 좀 잘 말해주면 안 될까? 알잖아, 나 대충 하는 사람 아니야. 제대로 할게. 나도 마누라가 주말마다 낚시 간다고 구박하고 죽겠다. 이제 나도 운동도 하고 살도 좀 빼야지. 민재는 결국 한숨을 쉬었다. 형, 진짜 중간에 빠지면 나 진짜 곤란해져. 그 약속 지켜. 알았어. 일단 내가 동아리 회장님한테 말해볼게. 그렇게 기훈은 드디어 자전거 동호회의 문을 열었다. 첫날 모임에서 긴장했지만 회원들은 의외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서로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고 자전거 세팅을 도와주는 모습에 괜히 마음이 풀렸다. 낚싯대 대신 자전거 핸들을 잡고 도로 위를 달리자 몸을 스치는 바람이 짜릿하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온몸에서 땀이 흘렀다. 낚시터에서는 느낄 수 없던 감각이었다. 주말마다 이어진 라이딩은 그의 몸과 마음을 빠르게 바꿔놓았다. 아침 공기를 가르며 달리다 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졌고 점점 몸이 가벼워졌다. 처음엔 뒤처지던 그가 2달이 지나자 앞에서 속도를 유지할 정도로 체력이 늘었다. 체중계 숫자도 서서히 내려갔다. 그도 2달 만에 무려 10kg을 감량한 것이다. 집에서도 변화는 분명했다. 예전에는 소파에 늘어져 TV만 보던 남편이 땀에 젖은 운동복을 챙기며 집을 나서는 모습에 아내 윤희의 표정도 달라졌다. 기우는 거울 앞에 서서 허리가 줄어든 걸 확인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의 아이도 아빠 살 빠졌다 라며 환하게 웃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윤희는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야 좀 사람이 됐네. 낚시만 하러 다니던 때랑은 완전히 달라. 그때는 죽은 사람 같았는데 이제는 생기도 있고 딴 사람 같아. 그 말에 기우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다. 자신이 땀 흘려 얻은 변화를 가족이 인정해주는 기분. 그동안 무심히 흘려보낸 시간들이 아쉽게 느껴졌다. 그날 밤 기우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다. 내가 진작 이런 걸 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아내도 웃고 아이도 기뻐하네. 새로운 생활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변화를 주고 있었다. 이제 그의 주말은 더 이상 강가의 적막한 풍경이 아니었다. 도로 위를 달리며 함께 호흡을 맞추는 동호회 사람들, 바람에 젖은 얼굴, 그 속에서 느껴지는 생기. 모든 것이 새로웠다. 어느 날 동호회 멤버 중 한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갑작스레 빠지게 되었다. 회원들은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서로 자전거 하나로 뭉치고 친분을 다진 지 오래였기에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결국 동호회 회장이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에 자전거 동호회 회원을 모집하는 게시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본 한 여성이 연락을 해왔다. 나이는 32,
이름은 조여름이라고 했다. 그녀는 필라테스를 오래 해왔다고 하며 최근 사업 실패로 우울한 감정을 씻고자 가입을 원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는 글에 감동을 받은 동호회 회장은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동호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날, 그녀의 모습은 실패와는 거리가 멀었다. 군살 없는 몸매, 밝은 미소, 화려하진 않아도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분위기. 운동으로 다져진 몸과 세련된 옷차림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매력에 동호회 분위기는 단숨에 달아올랐다. 줄곧 남자들만 있던 동호회에 여성이 나타난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다. 이제야 우리 동호회도 그림이 사네. 모두가 웃었지만 속마음은 다 달랐다. 어떤 이는 그녀의 등장에 긴장했고 또 다른 이는 은근한 설렘을 느꼈다. 그중 정민재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다. 자전거 코스를 설명해주고 장비 고르는 법을 알려주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친절하게 말했다. 시간 되시면 평일에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네 한 바퀴 같이 타도 되고. 여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민재님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든든하네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기훈의 마음은 묘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총각이라 좋겠다. 저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니. 물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 여름은 단순히 운동을 배우려는 모습만 보이지 않았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에서 상대를 들뜨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질문을 하면서도 은근히 손짓이나 웃음을 곁들이는 식이었다. 그런 작은 행동 하나에도 남자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동호회는 마치 새로운 활기를 얻은 듯 들떠 있었다. 기훈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다. 그는 결혼 10년 차, 이제는 아내와의 관계가 일상으로 굳어진 지 오래였다. 퇴근 후 집에서는 아이 공부를 챙기고 아내와는 피곤한 일상 대화만 오갔다. 그런 기훈에게 여름의 밝은 웃음과 가벼운 농담은 낯설면서도 달콤하게 다가왔다. 물론 그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냥 동호회 멤버일 뿐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감정이 일고 있었다. 민재는 그 감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여름을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여름은 능숙하게 받아주었다. 가끔은 그 관심을 살짝 피해 기훈 쪽으로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그 순간마다 기훈은 이유 모를 긴장감을 느꼈다. 동호회 사람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남자들만의 공간에 한 여성이 들어온 순간부터 균형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훈은 알았다. 자신이 괜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착 붙는 운동복, 잘록한 허리, 질끈 묶은 머리, 자꾸만 여름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괜히 신경 쓰지 말자. 괜히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지만 이미 시작된 감정은 제멋대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감정이 앞으로 자신을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지. 조여름이 등장한 이후 동호회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갔다. 그녀는 자전거 실력은 아직 초보였지만 특유의 친근한 태도와 능숙한 대화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회원들은 그녀의 부탁을 먼저 들어주고 싶어 했고 모임이 끝나면 335 그녀와 대화를 나누려 했다. 주말 아침 도로를 달리는 모임이 이제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묘한 긴장과 경쟁의 장이 되어 있었다. 최기훈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자신은 기혼자이고 그냥 자전거 타러 온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러나 여름이 웃으며 말을 걸고 가끔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자전거를 고치다 땀이 흘러내릴 때 그녀가 건네는 시선, 작은 칭찬 한마디가 묘하게 오래 남았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모임이 끝난 뒤였다. 회원들이 자전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여름은 주차장에 세워진 기훈의 차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평소 깔끔하게 관리하던 기훈의 외제차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여름은 곁에 있던 회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차 누구 거예요? 회원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아, 기훈 형 거. 저래봬도 중견기업 부장이래잖아. 그 순간 여름의 눈빛이 변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는 기훈의 위치와 배경을 단번에 파악했다. 단순히 친근하게 지낼 상대가 아니라 더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할 인물로 보였다.
다음 모임에서 그녀는 곧장 행동에 옮겼다. 기어 변속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부러 기훈에게 다가갔다. 선배님,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해도 계속 헛도네요. 기훈은 당황했지만 애써 무심한 표정으로 자전거를 살펴보았다. 사실 별것도 아닌 문제였지만 그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여름은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와, 선배님은 확실히 다르시네요. 들으니까 금방 이해가 돼요. 기훈은 속으로 심장이 크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웃음과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마치 오래된 일상이 아닌 새로운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정민재는 그 변화를 예리하게 느꼈다. 처음엔 자신이 여름에게 가장 가까웠다. 코스를 알려주고 장비를 챙겨주며 자연스럽게 그녀 곁을 지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시선이 점점 기훈 쪽으로 향하는 걸 목격했다. 민재는 내심 불편해졌다. 오랫동안 존경했던 선배였지만 동시에 경쟁자로 느껴졌다. 여름이 기훈과 대화할 때마다 그 불편함은 쌓여갔다. 집안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어느 날 저녁 윤희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진 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요즘 자주 늦네. 예전엔 잽싸게 집에 들어오던 양반이? 기훈은 순간 멈칫하다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다. 그냥 동호회 사람들이랑 만나서 3차까지 갔어. 별일 아니야. 윤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이 술 마시고 늦는 사람이 아닌데 뭐라는 거야. 바람 펴 요새? 바람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기훈은 아내의 떠보는 말에 바로 흥분했다. 그러나 그 반응으로 처음엔 가볍게 떠보던 윤희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한편 기훈은 동호회 모임에서 여름이 곁에 서기만 해도 기분이 달라졌다. 그녀가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면 그날 하루는 괜히 기분이 좋았다. 자신이 다시 젊어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운동을 하면서 얻은 성취감과는 또 다른 만족감이었다. 정민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끓어올랐다. 자신이 먼저 여름과 가까워지려 했는데 기훈이 불쑥 끼어든 듯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민재의 눈빛에는 불편함을 넘어선 적대감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라졌다. 예전처럼 웃으며 얘기하던 순간은 사라졌고 대화가 오가도 짧고 딱딱하게 끝났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며 견제하는 분위기가 점점 짙어졌다. 기훈은 알았다. 자신이 위험한 선을 밟고 있다는 것을. 아내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고 민재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틀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여름의 웃음, 그녀의 시선이 자꾸만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상은 점점 이중적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여느 때처럼 부장으로서 직원들을 이끌었지만 퇴근 후에는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집에서는 아내의 질문을 피하며 눈치를 보았고 동호회에서는 여름의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렸다. 그렇게 기훈의 삶은 두 갈래의 길 위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여름이 들어온 이후 동호회는 겉보기에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주말마다 모였고 정해진 코스를 돌았다. 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자전거 성능이나 코스 정보, 체력 관리 같은 이야기가 줄을 이뤘다. 지금은 달랐다. 여름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누구와 나란히 타는지, 중간에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가 화제가 됐다. 회원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묘한 경쟁심이 숨어 있었다. 최기훈은 이 분위기를 애써 무시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여름이 다가와 무심히 던지는 질문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런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 더 무뚝뚝하게 굴었다. 그러나 아무리 숨기려 해도 변화는 티가 났다. 평소 정장을 입을 때나 바르던 포마드를 모임날 아침 머리에 발랐고 비비크림으로 얼굴의 잡티를 정리했다. 거울 속에 자신이 괜히 젊어 보이는 듯 느껴졌고 그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러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그날 모임에서도 기훈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깔끔히 정돈된 머리, 빛나는 얼굴. 멤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때 정민재가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다. 아니, 요즘 보면 기훈 형은 자전거 타러 오는 건지 연애하러 오는 건지 모르겠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피식대며 웃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비꼼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기훈의 표정은 굳어졌다.
아무 말 없이 라이딩을 이어갔지만 속은 들끓었다. 모임이 끝난 뒤 그는 민재를 불러 세웠다. 민재야, 너 사람 많은 데서 굳이 그런 말을 꼭 해야겠냐? 민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형, 그냥 농담이잖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 짧은 대화였지만 둘 사이에 켜켜이 쌓인 갈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예전 같으면 웃어넘겼을 말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서로를 의식하는 시선 속에서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한편 집안의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윤희는 남편의 변화를 날카롭게 감지했다. 자전거 모임이라는 이유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어느 날은 외박까지 했다. 변명을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 윤희는 혼자 추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떠올린 사람은 정민재였다. 예전부터 남편이 자주 집에 데려오던 사람이라 안면이 있었고 게다가 같은 동호회 사람이라는 걸 남편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희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 씨, 혹시 동호회에서 우리 그이 무슨 일 있어요? 수학이 넘어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망설였다. 그러나 최근 기운과 쌓인 갈등,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질투가 그의 입을 열게 했다. 형수님, 사실 형님이 여기 동호회 여성분이랑 요즘 좀 가까워졌어요. 걱정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이야기 못했는데 늦게까지 같이 있고 가방도 사주고 자전거 용품도 챙겨주고요. 그냥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동안의 의심이 현실이 되는 듯했다. 남편의 늦은 귀가, 잦은 외박, 변명 같던 말들, 달라진 외모까지 모두 설명이 가능해졌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윤희는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거실 불빛 아래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기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윤희의 눈빛은 단호했고 기훈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꼈다. 짧은 정적,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나 있었다. 거실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김윤희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듯 날카로웠다. 늦게 들어온 최기훈은 양복 상의를 벗지도 못한 채 굳어섰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나 이제 다 알아. 조여름이 누구야? 기훈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동안 변명으로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더는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냈다. 걔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동호회에서 같이 자전거 탄 것뿐이야. 그러나 윤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 사이 아니면 왜 늦게까지 같이 있어? 가방은 왜 사주고? 자전거 용품은 왜 챙겨줘? 민재 씨한테 다 들었어? 민재의 이름이 나오자 기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믿었던 동료가 결국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해버린 것이다. 억울함보다 먼저 몰려온 건 두려움이었다. 아내의 눈빛에는 더 이상 신뢰가 남아있지 않았다. 윤희는 한 걸음 다가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여자 연락처 줘. 오빠가 얘기 안 하면 내가 직접 물어볼게. 기훈은 당황해 손을 저었다. 그건 안 돼. 괜히 더 복잡해져.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 다 복잡해졌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날 밤 부부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윤희는 눈물을 삼킨 채 방으로 들어갔고 기훈은 거실에 홀로 앉아 술잔만 비웠다.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다음 모임에서 기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참석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변해 있었다. 조여름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평소처럼 웃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불편했고 민재와 기훈 사이의 냉랭함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날 이후 여름은 연락을 끊었다. 카톡도 읽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동호회에서도 모습을 감췄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다. 회원들 사이에는 소문이 돌았다. 여름씨, 결국 다른 데로 간 거 아니야? 기훈 형이랑 뭔가 있었다던데. 수군거림은 기훈의 등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여름의 웃음, 아내의 눈물, 민재의 비아냥이 동시에 떠올랐다. 민재와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졌다. 예전에는 낚시도 함께 가고 회사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도 했지만 이제는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서로를 피하듯 스쳐 지나갔다. 지난 몇 년간 쌓아왔던 신뢰와 우정은 그 사건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집안은 더 참담했다. 윤희는 남편을 거의 무시했다. 아이 앞에서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지만 부부 사이의 대화는 끊겼다. 기훈은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말은 공허할 뿐이었다. 윤희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변명할 힘도 없었다. 밤마다 그는 혼자 술잔을 채우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새로운 운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작은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졌다. 아내의 눈물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아이의 평범한 일상과 가족의 울타리였다.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낚시만 계속했더라면. 그러나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떠나버린 사람, 끊어진 우정, 무너진 가정. 남은 것은 깊은 공허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뿐이었다. 그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 신발을 신어도, 페달 위에서 균형을 잡아도 그 순간마다 가정이 무너진 장면이 눈앞에 겹쳐졌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닌 고통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았다. 라디오 극장 JBS